자,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책 583쪽에 그러니까 19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입니다. 그러니까 19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 셋방이라고 쓰시고요. 아파트에 셋방을 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도형 아파트를 생각해 보자고요. 복도가 있고 여기에 307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7호가 있고 여기 이제 현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만방이 있고 그러니까 문간방이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기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노부부 두 분이 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뭐 관리비 많이 나오고 뭐 집은 크고 뭔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처녀나 총각 한 명 들여서 같이 생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월세도 받고 뭐 적정한 것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처녀가요 와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화장실 쓰고 같이 부엌 쓰고 좋아하겠어요? 총각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요 여기에 그러니까 따로 현관을 따로 문을 따로 내주자고요. 문을 따로 내주고 그러니까 욕실 부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밤에 와서 씻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침밥 끓여 먹고 회사 출근하고 뭐 일 있으면 새벽 2시에 밤늦게라도 와서 편히 잘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아파트 셋방 치자라고 하는 것을 이 집을 뭐라고 하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표시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대통령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건설해야 된다. 작은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 그렇죠? 욕실, 부엌과 현관 있어야 새벽 2시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2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 그렇죠?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그러니까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뭐 2년 계약 다 끝났습니다. 뭐 처녀 혼자죠. 처녀 나가고요. 그다음에 시골에 있던 딸내미 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식구가 생활하니까 여기 터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터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3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전체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표시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4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괄호 넘어서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 표시요. 면적 합계의 3분의 2를 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체 뭐 여기가 이제 지금 1000세대 아파트 단지 개나리 단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1000세대에 맞춰서 이것저것을 갖춰놨잖아요. 뭐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1000집 모두 다 셋방을 쳐서 2000집이 생활하면 그러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3분의 1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저 19번 올라가서 그러니까 둘째 줄에 그러니까 본문 둘째 줄에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구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외울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거죠. 뭐 여기가 1000세대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D라는 분이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C라는 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서세요. 여기 개나리 단지 참 교통도 편해 보이고 이 모양도 이쁘고 살기 좋네요. 좋은 집 나온 거 있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사무실이 이 동네 중개업소 중에서 이 단지 중에 가장 좋은 물건 많이 갖고 있어요.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잘 오셨네, 잘 오셨네. 어떤 집을 원하시는데? 저쪽 방향도 그렇고 백일동 307호 그 집이 딱 좋네요. 마침 어저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 불러드려? 네, 주인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인 왔다고요. 주인 한참 오고 있는 중인데, 손님이 근데 나는 백일동 307호 다 안 사고, 그 중에 화장실만 살라고. 화장실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나는 문간방만 살라고. 문간방만 그런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당연히 구분 소유할 수 없다고요. 외울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용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요. 20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뭐 좀 복잡한 개념이에요.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에 36쪽 5-4 공동택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심 내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워낙 큰 평수를 많이 지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누가 어든 80평짜리 아파트 사요? 아예 만들지도 않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소용없다고요.
가구 구성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작은 집이 필요한 겁니다. 작은 집을 짓자라고 하는데 어느 집장사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집장사 입장에서 볼 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까 보셨던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러니까 주택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럼 뭐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땅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 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훨씬 비싼 거죠. 그래서 집장사들이 아이고 우리들 돈 벌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뭐 땅값 좀 어떻게 땅 좀 없애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러니까 특히 뭐 주차장 등요 그런 것들을 거의 집어넣지 않고 이런 거 없이 다 없고요. 그냥 땅에다가 달랑 그러니까 빼곡이 그러니까 콘크리트만 지어서 팔아먹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장사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러저런 것 없다고요. 그냥 달랑 콘크리트 한 덩어리만 올라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에서 보겠습니다만 주차장 기준이 확 다르고 놀이터 없고요. 관리사무소 없고요. 등등등 이러저런 땅을 갖춰야 되는 것들을 다 거의 대부분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아연다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쪽은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우고 가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그러니까 찌그만 집 상당히 집어넣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찌그만 집 주택법 기본 숫자 85제곱미터 이하고요. 상당히 집어넣자. 너무 찌그만 집 너무 많이 지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300세대 미만으로 넣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제 이런 구분들을 해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지형도 있고, 그러니까 원룸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단칸방을 얘기하는 거죠. 단칸방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통째로 그냥 하나요. 그러니까 문 하나도 없이요. 통째로 하나. 그게 단칸방이죠. 그래서 도시형에 단지형과 원룸형이 있는데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고 그러니까 연립과 다세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형은 집장사들 요 땅도 그러니까 돈을 아무튼 더 벌자고요. 집장사들 돈 더 벌게 해주자. 한 층 더 지을 수 있게 합니다. 한 층 더 지어서 5개층이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룸형에는 아연다가 다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원룸형도 도시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시형인데 도시형이 원래 얼마 이하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원룸형은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문 한 짝 더 달아서 원룸이 아니라 투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원룸형은 애기들 같이 한 칸에서 살아요. 옛날에는 단칸방에서 생활하긴 했지만 요즘에 그러니까 그냥 그 단칸방에서 그것도 뭐 거의 아주 작은 평수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기들이랑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원룸형은 처녀나 총각 주로 이제 혼자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5개층 이상, 20층, 30층, 그러니까 층수가 많아도 아무 지장 없죠. 층수가 높아도 처녀 총각들 그 건물에 많이 살면 서로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만날 일이 많아집니다. 오늘 처녀요. 회사 일 끝나고 택배 받아서 끙끙끙 하면서 엘리베이터 아무튼 팔꿈치에 누르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같이 살고 있는 총각 would you please may I 어찌고 저찌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대신 물건 집어 받아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따가 그러니까 차라도 한 잔 어찌고 저찌고 썸띵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놀이터도 없는데 애기들 같이 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표가 초점이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문장이요. 5-4표에서 동그라미 1번 어린 놀이터 안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놀이터도 없이 콘크리트 건물에서만 아이들을 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지형 아파트는 없다. 동그라미 2번 연립 다세대는 원래 4개층 이하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한 층 더 붙여서 5개층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냥 참으셔야 됩니다. 3번, 5번 보셔서 여기 공동재개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그러니까 국민주택 어찌고저찌고 등등등 아무튼 그런 개념들이 다 익어야만 이 다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뭐 생짜로 이걸 어떻게 외울 수가 없다고요. 3번, 5번 보실 때까지는 그냥 참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보신 다음에는 별 내용 아닌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85 이하인데 그중에서 원룸형은 얼마 이하로 하고요. 5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동그라미 4번 출판형 도시형 자체가 얼마 이하라고요? 85 이하인 거죠. 도시형 자체가 85 이하니까 85 초과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형 출판형 단지형은 아파트가 없고 원룸형에만 아파트가 있는데 원룸형은 얼마 이하라고요? 50 이하라고요. 그래서 도시형 중에서 아파트는 50 이하인 거죠. 그래서 50 초과하는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해석까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20쪽에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 583쪽에 20번 도시형 생활주택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그렇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 해당 주택으로 국토계획법 도시지역 그렇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한다. 1번 원룸 그렇죠. 원룸 뭐 형까지 표시하죠. 원룸형 주택 동그라미 1번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5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동그라미 2번 처녀나 총각 혼자 살 수 있어야 되니까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은 있어야 되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3번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그렇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하나의 공간 이제 소련 말도 복잡한데 영어 시험까지 봐야 되네요. 하나의 공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고요? 원룸이라고 하는 거죠. 원룸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공간 그렇죠. 2개 공간 투룸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당연히 햇볕도 못 들어가고 습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2번 단지형 연립주택 그렇죠.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에는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그렇죠.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번 단지형 다세주택 그렇죠. 단지형 다세주택 똑같죠.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주택이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에는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그렇죠.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2번, 3번까지 짚죠.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겁니다만 그 동그라미 2번, 3번에다가는 그 옆에다가 다음 그림을 그려주시죠. 일반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형으로 단지형도 있고 도시형으로 원룸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대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만약에 70집이 살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210집이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은 한 세대당 주차면 한 면씩은 있어야 되죠. 주차장도 없이 집을 팔아먹으면 안 되죠. 주차면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 그러니까 입주 시작하면서부터 주차 전쟁이죠. 그러니까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주차면 몇 면이요? 1000면이요. 한 집에 차 한 대요? 2대 있는 집들 많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주차 전쟁이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일반 주택은 그러니까 70면 주차면 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 70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회사를 돈 벌자. 그래서 그러니까 땅값 비싸니까 땅은 좀 조그만 땅에다가 건물 가득히 지어서 팔자고요. 주차장 기준을 아주 낮춰준 겁니다. 7집에 주차면 하나. 그러니까 주차면 10면이라고요. 원룸형은 그러니까 14집에 주차면 하나. 그러니까 5면입니다. 이게 이제 종전 규정이에요. 옛날 규정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바뀌었어도 이제 면적으로만 바뀐 거지 실제로는 큰 차이 없습니다. 보자고요. 섞어지면 생활이 되겠어요. 210집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면은 85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210집 살고 있는데 주차면 85면이면 매일 밤마다 저녁마다 주차 전쟁 시끄러워서
서로들 싸움 생기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섞어 짓지 말라고요. 우선 요거까지는 쓰시고, 요거 쓰셨으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 도시형을 한 건물에다 섞어 짓지 말라고요. 섞어지면 싸움 생긴다고요. 두 번째는요. 그 중에서 도시형 중에서 단지형과 원룸형을 섞어 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없다 치더라도 70집, 70집, 140집인데 주차면 15개. 그것 갖고 생활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섞어 짓지 말라고요. 섞어 짓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차 가지고 싸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앞에 주차 전쟁 쓰시고요. 동그라미 3번 앞에 주차 전쟁 쓰시고요. 주차가 거의 뭐 전쟁 수준의 다툼이 생기게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하나의 건축물 표시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표시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표시요.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표시요. 없다. 사선 2개 그고요. 다만 예외는 나중에 보시고 동그라미 3번 하나의 건축물 표시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표시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표시요. 원룸형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표시요. 없다. 주차 가지고 서로 싸움 생기게 되니까 그런 일들 벌이지 마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는 먼저 간단한 사안들입니다. 21번.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그냥 이름만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거 없다고요. 외울 것도 아니고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에너지를 절약하자고요. 보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표시요.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 표시요.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표시요. 저감시킬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무슨 TV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독일의 어떤 집들 거의 연료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어떻게 저쪽에서 그 주택 따뜻한 물 난방 다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죠. 22번 건강친화형.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 표시요.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창문 열어서 미세먼지 들어오는 거 어쩔 수 없고 전국이 똑같은 거고 이 집은 내부에 포름알데히드 이상한 본드 써갖고 독극물 뿜뿜 뿌대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23번 장수명 주택. 아이고 그 집에만 들어가면 장수만세 오래 살면 좋겠는데 그 집은 아니네요.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 표시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주택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표시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사람이 장수만세가 아니라 콘크리트 장수만세인 거죠. 기둥과 내력벽은 깡깡 해놓고 내구성 갖추고 내부의 벽판은 바퀴 달아서 쉽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자고요. 오늘은 비가 오네 이렇게 바꿔서 쓰고 이제 가을이 되었네 이렇게 바꿔서 쓰고 기둥이나 내력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콘크리트가 오래 갈 수 있죠. 장수명입니다. 다음 쪽에 585 24번에 공공택지. 공택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다는 공공사업 표시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24번이요. 거기에 공공사업이 있는데 공공사업 위에다가요. 수용 짝대기 10가지 신도시 쓰시고요. 수용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10가지 신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선 박스 1번부터 10번까지 싹 X 하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도시요. 동탄, 아니면 판교, 지금 이번에 3기 신도시 다 수용하는 거죠. 관청에서 다 강제 매입, 돈 주고 사서 다 내보내고 싹 밀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 신도시로 여러 가지 법들에 10가지 법이 있다고요. 그냥 그런가 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25번, 리모델링이 있는데, 예, 보시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말이 좀 복잡합니다.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에 36쪽에 5-5.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뭐 그 겨울방학 때요. 뭐 여중생, 여고생 있으면은 그러니까 엄마들, 애기들 데리고 성역 가서 애기 눈은 좀 이렇게 하고요. 코는 좀 이렇게 해주고요. 아무튼 뭐 등등 하기도 하죠. 하는 김에 또 엄마도 아유 나도 좀 애기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형외과에 성형수술 하는 게 뭐 리모델링 한다고도 얘기하죠. 좀 뭐 그러니까 건축 용어를 쓰면 사람에다 그런 얘기 쓰면 안 좋습니다만 아무튼 대비되는 건 뭐 쓸 건 아니고요. 그냥 듣고 넘기시고요. 재건축이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전부 철거, 기둥 하나 남김없이 싹 철거해서 새로 올리는 게 재건축, 다시 건축한다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쓰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라도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리모델링. 근데 뭐 1% 철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괜히 시끄럽기만 한 거고요. 1% 남겨두고 기둥 남겨두고 99% 철거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 리모델링에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요. 당연히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허가 받아야 할 수 있고 리모델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벽에 금 같다고요. 그러니까 대주선 고치는 대주선 리모델링. 다 털어내고 옆으로 조금 늘리자고요.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주선 리모델링 하려면 그러니까 10년은 지나야 되고 증축 리모델링은 15년은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면적 그러니까 1.3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있으면 130제곱미터까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면적 1.3배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100집이면 115집, 1000집이면 1150집까지 늘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1.3배, 1.15배만 할 수도 있고 즉 옆으로만 늘릴 수도 있고 그 1.3배, 그러니까 1.15배에서 위에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위에다 올리는데 여기는 기둥은 남겨놓은 거죠. 옛날 기둥은 남겨놓고 올리는 거라고요. 옛날 기둥을 쓰는 거니까 너무 높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계층 이하, 그러니까 2계층 이하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이고요. 뭐 10년, 15년 쭉 해서 1.3배, 1.15배, 3계층, 2계층까지가 리모델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요. 예, 세대 중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1000세대가 있습니다. 모두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었다고요. 합계 전체 바닥 면적 10만 제곱미터죠. 증축 1.3배니까 13만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세 칸이 있죠. 첫 번째 칸, 기존 1000세대가 130제곱미터씩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2만 9천, 1000이 남았죠. 100제곱미터씩 10채를 더 지을 수가 있죠. 역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칸요. 1000세대가 115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11만 5천, 15,000 남았죠. 100제곱미터씩 150채를 지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 아니라 뭐 받으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죠. 7번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그러니까 주택법이요. 한 번에 30만 이상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요. 집 없던 곳에 30채 이상 새로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 집이 30채가 새로 생기고 늘어난다고요. 그만큼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30채 이상 건설, 30채 이상 추가 건설, 대사업계획 승인이라고요. 다음 쪽 가서요. 프린트물 37쪽. 그러니까 5-6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체. 그러니까 누가 리모델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1000세대, 그러니까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른쪽이요. 만약에 그러니까 1000집 모두가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죠. 아파트 단지에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의 뜻을 받들어 그러니까 뭘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 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넣어서 지원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전부 찬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찬성이라고요. 일부 찬성. 근데 1000세대 중에 5집에서 리모델링 하자. 995집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수가 많은 사람이 동의해야 리모델링 할 수가 있죠. 근데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추진 기구를 만들어요. 리사모를 만든다고요. 리사모. 리모델링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리모델링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는 사람들을 먼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는 거죠. 뭘 만들고요? 조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2년 안에 도면 떠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어오는 거죠. 허가 신청 들어와서 리모델링 허가 받아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건의 차이가 있다고요.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기둥만 남겨두고 싹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거 신청, 뽀개기 신청 때는 3,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에 제일 아랫줄, 제일 끝에 리리 3이 있죠. 그래서 후손들이 이런 거 갖고 외우고 그럴 것들을 걱정해서 우리 선조들이 뭐 11글자 말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닐리리아, 닐리리아, 리리 3이라고요. 닐리리아, 닐리리아, 리리 3입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하는데 조합을 만들려면 79분의 2요? 3분의 2요? 3분의 2.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 지금 이것과 이거 다르다고요. 이건 조합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 써진 거는 그런데 리모델링 조합은 보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은 보고, 그러니까 그건 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뭐 3번 들으셔야 아시는 거지. 처음에는 지금 뭐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 철거 신청을 넣으려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닐리리아, 리리 3입니다. 리리 3인 거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쓰시면 그 표에 5-6 표에 왼쪽으로 그러니까 셋째 줄에 전체 리모델링, 동별 리모델링,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거기에다가 페이지 596 쓰시고 이 3분의 2는 596쪽에 있고요. 그 아랫줄 증축 대수산 그 아랫줄 설립인가 2년 내 전체 리모델링, 동별 리모델링, 리모델링 허가 신청 있는데 그 리모델링 허가 신청 4분의 3에다가는 페이지 650 쓰시고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안이 계속 이어지는데 내용이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596쪽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 조합 만들기 위한 요건이 있고 650쪽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 뽀개기 신청 철거 신청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뭐 아무튼 요것과 이것이 떨어져 있고 우선은 이제 앞에 요 부분만 책에 있는 거죠. 책 가시고요. 책 보시면 책에 585쪽이요. 그러니까 585쪽 아래 25번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학적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번 대수선 표시요.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대수선에다가 10년 쓰시고요. 10년 지나면 대수선 리모델링. 2번은 아유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아무튼 잘 쫓아가셔야 되고요. 사용검사일, 괄호,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표시요. 15년 꺽쇠 15년 이상 20년 미만 연수중 특별시 공항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를 한다. 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 경과 표시요. 이 경과 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표시요. 면적 괄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중 집합 건축물 대장의 전유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의 30% 이내 표시요. 30% 이내 괄호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40% 이내에서 증축 표시요. 증축하는 행위. 말은 많지만 이거라고요. 7번요. 증축 리모델링은 몇 년 지나서 할 수 있고요. 15년 면적 몇 배요? 1.3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아랫줄 작은 3번. 그러니까 이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압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몇이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그래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괄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괄호 닫고 거기다 사선 2개 긋고요. 다만 수직 몇이요?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안정한다. 동그라미로 3계층 이하로 어찌고 저찌고 기업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 몇이요? 15층 이상인 경우 3계층 몇이요? 3계층 이하 쓰시고요. 이하까지 올릴 수 있고, 니은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 몇이요? 14층 이하면 땡땡 2계층 몇이요? 2계층 이하 쓰시고요. 이하까지 올릴 수 있다. 옛날 게 좀 높았으면 기둥도 좀 두꺼웠을 테니까 3계층까지, 그 다음에 옛날 게 작았으면 기둥도 작았을 거니까 2계층까지 붙일 수 있다. 동그라미 번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을 정하는 요건. 근데 괄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 몇이요?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할 수 있을 것. 옛날 도면이 있어야 거기다 맞춰서 위에 기둥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고생했습니다. 말은 복잡했고 칠판이요. 그러니까 10년, 15년 1.3배, 1.15배, 3계층, 2계층 끝났습니다. 26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27번, 28번 묶으시고요. 27번 입주자 몇이요? 입주자란 다음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번 주택을 공급받는 자, 2번 주택의 소유자 몇이요? 소유자 등등. 그래서 민법의 소유를 주택법에서는 입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좀 몇 가지 용어로 통일해서 쓰면 좋은데 법마다 똑같은 걸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니까 귀찮은 거죠. 28번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자를 말한다. 그냥 사용자에다가 전월세 쓰시고요. 전월세 들어오신 임차인이 사용자입니다. 29번 관리주체가 있고요. 네모 3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상 들로 해서 그러니까 주택법 1장 이러저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보셨고, 근데 아무튼 그것을 알아두셔야 준 내용을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가시면 책에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588쪽에 그러니까 2장 주택의 건설 등이 있고, 그러니까 뇌물번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 2장 건설이니까 누가 짓냐, 어떤 절차를 거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주택법이요. 한 번에 33층만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7가지 사업주체만 집장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 쪽에 첫 번째 누가 집장사를 할 수 있냐, 사업주체. 다음 두 번째 건설 절차. 30세 이상 지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절차는 이번 순환에서는 빼고요. 그러니까 사업주체를 보시자고요. 먼저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에 37쪽, 그러니까 37쪽에 5-7 있습니다. 사업주체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가 있고, 표가 4칸이요. 4칸 중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1, 2, 3, 4, 5, 6, 6-1까지는 첫 번째 칸 등록하지 않는다. 관청에서 감독하지 않는다. 저 아래 6-2와 7번은 첫 번째 칸 등록해야 된다. 관청에서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옆얘기로 빠지죠. 그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땅 함부로 손댈 수 없죠. 개발행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건축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얘네들은 금지예요. 못하는 거예요. 옆집, 아랫집 또 들어올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금지고, 그러니까 허가 신청 넣으면 관청에서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죠. 그 다음에만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과 다른 걸로 그러니까 등록과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과 신고는 일정한 요건만 해당하면 그러니까 등록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중에 찌그만 건물 건축, 아니면 있던 건물 조금 손대고 하는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건 관청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등록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된다. 요건만 갖추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음식점 등록하는 거죠. 요식업 등록합니다. 지금 우리요 학원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하는 거죠. 등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해야 된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고요. 뭐 음식점, 음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 그러니까 당연히 식장, 매장,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학원 일정한 그러니까 그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제 특별한 학원들은 강사진이 이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이요. 한참 배우시고 계시는 거죠. 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있어야 되고 등등등 몇 가지 갖추면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고와 차이점은 뭐고요? 여기는 등록한 다음에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고요. 그게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위생과 직원 언제라도 음식점 들어가서 냉장고 열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음식점 주인이 사유재산 왜 내 재산 네가 열어봐 못 열어봐. 그냥 공무집행 방해예요. 바로 빵으로 가는 거죠. 바로 빵은 아니지만 그런 거라고요. 그걸 다 전제로 하고 등록을 했다고요. 위생과 직원 언제라도 냉장고 열어보고 3년 묵은 햄 있으면 갖다 버리게 하고 당장 영업정지 아니면 등록 취소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학원 언제라도 교육청 직원 와서 우리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음료수 때는 깔끔한지 책상은 환기는 제대로 되는지 등등등 감독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개업이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그 토지과 직원들, 토지과나 지역과 지적과 동네마다 다른데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먼저 장부 다 보자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신고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지금만 잘못이면 뭘 때리고요? 영업 정지를 때리는 거고, 그러니까 큰 잘못이면 뭐고요? 등록 취소 말소를 때려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등등이 있게 되고, 영업정지 대신에 불법이 내놔라 과징금 제도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무튼 등록이요. 등록해야 된다.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게 등록입니다. 중개업 등록은 어디에 하고요? 시, 군, 구에 하는 거죠. 그런데 집장사 등록은 국가에 하라고요. 그러니까 집장사 등록은 국가에 해야 된다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프린트물이요. 프린트물로 가시죠. 37쪽에 5-7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정해진 7가지 사업 주체만 그러니까 집장사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같지요. 두 번째 칸 1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청, 국민위에서 30세 이상 사업할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 들어간 공기업, 주공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 그러니까 지방공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적 주체이죠.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관청에서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관청에서 이들을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거죠. 좀 등록 얘기는 계속 드렸고요. 4번, 그러니까 공익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적 주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봉사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겠다. 좋은 일이죠. 5번, 고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공장, 봉제공장에서 사원아파트를 짓는다고요. 좋은 일이죠. 자동차 회사에서 사원아파트 짓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좋은 일이고, 6번 주택조합이 깔끔하면 좋은데 아이고 복잡해요. 주택조합만 덮고 넘어가시면 주택법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은 어려워요. 그래서 주택법의 기본사항들 한 3번, 5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택조합까지 해두시면 주택법 모든 공부가 끝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주택조합은 그러니까 많이 쳐다보지 마시자고요. 어려운 겁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6-1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 조합은 그러니까 이 공익사업 조합이 아니라고요.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조합이 아니고 민법에 공동소유에 합유, 공유, 총유가 있는데 그 총유에 해당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데 건설회사와 그러니까 공동으로 한다고요.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하니까 좀 걱정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이래저래 감독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스스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관청에서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6-2는 실제로는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는데 그냥 논리적 가능성으로만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조합이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데 인격도 없는 총유가, 그러니까 총유의 대표적인 예가 무슨 문중, 그러니까 그 박씨문중, 뭐 최씨문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중가 인격도 없는데 거기서 단독으로 한다고요? 어쩌려고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니까 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라고는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무튼 6-2는 그러니까 빼고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공적 주체도 아니고 좋은 일 하자는 세 가지도 아니고 나는 집장사 해야 되겠다, 집장사 해보고 싶다 그러면 7번 그러면은 별별 사기꾼 나서서 사람들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사기꾼 나서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 그러니까 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도 뭐가 되고요? 관청의 감독을 받는 사업자, 관청에 등록해야 되는 사업자.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등록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집장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감독하겠다고요? 국가가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고요. 시군구가 아니고요. 국가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집장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회사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등록해야 된다. 어느 정도가 본격적인 집장사고요? 연간 12달 365일 안에 20만 이상 하려면 본격적인 집장사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다른 거죠. 칠판 이쪽이요. 주택법 한 번에 30채 이상 때 뭐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연간 20만 이상 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숫자도 다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는 한 번에 한 덩어리 지을 때 30채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1년 동안요.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은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계속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일단 혀에서 소리 내고 단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같이 해가야지. 그러니까 같이 해가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튼 따로 할 수는 없다고요. 아무튼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리 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요. 어르신들은 하도 오래돼서 까먹겠습니다만 애기들 수포자, 수학 포기자 언제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러니까 뭐부터요? 근해 공식이요. 그러니까 x 이퀄, 그러니까 2a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수포자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 왜요? 뭔가가 복잡하게 쌓이기 시작한다고요. 방정식,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그런 이름을 알면서 이걸 가는 거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튼 선생님이 때리니까 그냥 막 외우던 거 하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일단 내셔야 되고. 한 번 더 얘기들 이런데 아직은 소리도 안 나는데 이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기 드려보죠. 그러니까 2019년 5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1월이 있고요. 그러니까 2020년 4월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집장사 A가 집장사 하고 싶은 어느 A가 그러니까 어느 곳에 집을 15채를 짓고 싶습니다. 15채 짓고 싶으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어떻게 30채요? 한 번에 30채라고요. 30채가 아니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죠. 15채 짓기 전에 그러니까 등록을 하든 말든 그건 집장사 A 맘이에요. 왜냐하면 집장사 A가 나는 이제 그동안 생활을 청산하고 나는 이제 집장사의 길로 나서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한테 유혹하지 마. 나는 오로지 집장사만 할 거다. 그렇게 하면 지가 이제 등록을 하고 집장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집이 지금 뭐 많이 잘 팔리는 때냐고요. 글쎄 이게 15채 잘 팔릴까? 안 될까?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선 15채 해보고 그 다음에 딴 거 할지 집장사 해볼지 하겠다.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칠판요. 여기가 2019년 11월 달에 4채를 짓습니다. 4채를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죠.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때 승인을 받는 거니까 4채 갖고는 승인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해요? 안 해요? 집 암이라고요. 했더니 잘 되더라. 나는 체질이 그러니까 집장사 체질이요. 나는 집장사를 할 테요. 라고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해보고 아직은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2020년 4월 돼서 집 한 채를 짓습니다. 집 한 채를 지을 때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죠. 승인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30채 이상 때 승인을 받는 거니까 한 채 갖고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한 번 더 해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다가는 2년 이하 빵에 가시게 됩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중개업 한참 한 석 달 동안 하다가 등록을 해요. 중개업 하기 전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해요. 사전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연간 20만 한 다음에요. 하려면 연간 20만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나는 10자체만 할게요. 등록하지 않죠. 나는 19채만 할게요. 등록하지 않는다고요. 합쳐서 몇 채요? 20채. 20채 한 다음에요? 하기 전에요? 20채 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20채 이상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안 하고 한 채 지어서 팔아먹었다는 빵에 가시게 됩니다. 거죠. 회계연도 1년이 아니라 12달 365일을 얘기하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연간이면 12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채 이상, 등록은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책에 표시하고 가시죠. 책으로 가시면 책에 588 그러니까 2장 주택의 건설 등 네모 1번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있고 그러니까 굵은 1번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양보 1번 등록 의무 보면 연간 표시요. 연간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괄호 단독주택 경우 20호 표시요. 20호 그다음에 공동 경우 20세대 표시요. 20세대 다만 앞에다가 꺽쇠 열고요. 이건 뺄 겁니다. 꺽쇠 열고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원래는 주택과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암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30세대로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꺽쇠 그거고요. 그래서 다만과 한다 그걸 다 빼고 다시 읽으면 첫째 줄 연간
대통령 제한 홀수 단독주택 25, 공동주택 경우 20세대. 셋째 줄 이상 표시요.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표시요.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표시요. 연간 대통령 제한하는 면적 만제곱미터 이상,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이상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표시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그 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 참고 등록 요건 그 박스에 참고 등록 요건 중에 세 줄 빼고요. 작은 1번 자본금 3억 원 표시요. 3억 원 그러니까 괄호 개인 표시요.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 원 표시요. 6억 원 이상 2번 3번 내용 없고 그 아래 참고 두 번째 참고는 X 하시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89 양괄 2번 비등록 표시요. 비등록 사업주체 다음 사업주체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표시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박스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1, 2, 3 묶으시고요. 1, 2, 3 묶어서 공적 주체 쓰시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들이라고요. 국가 지방자산체 2번 국세 들어간 한국토지대공사 3번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공적 주체는 당연히 공적활동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감독할 필요가 없고 등록할 필요가 없고 4, 5, 6 4번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그 4번 끝에다가 봉사단체 쓰시고요. 지역 봉사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5번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 등록사업자와 공동 표시요. 공동으로 주택건설 표시요.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7번 보시죠. 아무튼 어렵고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둘째 줄 괄호 중에 있지만 따옴표 고용자 표시요. 고용자 이상 6가지는 등록하지 않는다. 양괄호 3번 X 파란 2번에 한 번은 나왔습니다만 양괄호 1번 X 양괄호 2번 주택조합 보면요.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 2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 표시요.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표시요. 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 공동으로 해야 한다. X.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였죠. 양괄호 3번 X 하시고요. 양괄호 4번 X가 있습니다. 다음에 파란 3번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30년 동안 어디선가 지문 2개 나온 거 있어요. 그 문제 7, 8을 문제 때 보시면 됩니다. 파란 3번 X 다음 넘어오시고 한 장 넘어와서요. 592쪽에 그러니까 2장 네모 2번 주택조합이 있는데 네, 잠깐 쉬고 그러니까 주택조합 중에 한두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만 보고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